자, 인수분해 좀 지겹도록 했으니까, 물론 지겹도록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, 일단 뭐, 너무 지겨우니까 진도를 나갑시다. 2차 방정식입니다. 너무너무 오랜만에 배우는 거니까, 잠깐 개념 확인 좀 하죠. 2차식인 방정식이에요. 2차식은 2차항, 1차항,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1차항과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 2차항이 없으면 2차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돼. 이게 2차식입니다. 오케이? 방정식이 되려면 는 0이 돼야 돼. 그래서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. 됐니? 첫 번째 문제 유형은 2차 방정식이 뭔지 아냐 모르냐 묻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문제입니다. 식을 정리해서 좌변으로 싹 넘겼을 때 2차항이 살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야. 알겠니?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래. 녹음 잘하고 있지?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이기 때문에 2차식인 척 하는데 1차식인 거 알겠니? 소거되고 1차 등호 있으니까 방정식 1차 방정식입니다. 안됩니다. 뭐 2차식이라고 하지. 등호가 없죠? 얘는 그냥 2차식입니다. 2차 방정식 아닙니다. 세영아 몇 차식? 2차식. 방정식 맞나? 따라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. 분모에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것은 다항식이 아니라 이런 거는 분수식이라고 하고 이 분수식들은 다항식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됩니다. 다항식에 들어가는 것만 1차, 2차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. 따라서 분수식은 1차식, 2차식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 안 됩니다. 엄밀히 말하면 분모가 2차인 뭐 분수 방정식, 유리 방정식 정도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다. 분자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. 이 분모인 3은 뭐냐면은 분배해주면은 3분의 2x 빼기 3분의 1 이꼴 0으로 2차항과 1차항으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. 자, 몇 차? 몇 차? 3차니까? 그렇죠. 사라지고 2차가 남지 2차 방정식 맞습니다. 해서 드무브 3개. 이렇게 풀면 되고 2번 유형 봅시다. 간단한 것들 모아서 할게. 2차 방정식이 해. 2차든 1차든 3차든 무슨 방정식이든 간에 그 식을 참이되도록 하는 x값을 해라고 합니다. 오케이? 그 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x값을 해라고 합니다. 1차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으로 해가 한 개 존재했는데 2차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 존재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.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 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 해값은 무슨 값이랬지? x값이랬잖아.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이랬잖아. 진짜로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. 어떻게? 대입해서. 해가 나와 있으면 대입합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모든 방정식에서 해가 나와 있으면 뭐하라고? 대입하라고. 너희 수학 왜 배운다고? 대입을 위해서 배운다고. 알겠니? 대입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. 대입한다고. 대학 안 갈 거야? 대학 안 갈 거야? 가야지. 근데 왜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죠? 얘는 그럼 설명 성립하죠? 해가 맞습니다. 3을 넣어보자. 3 곱하기 0이니까 0 맞지? 해가 맞습니다.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보자. 제곱해서 25, 2 곱해서 50, 마이너스 5 곱하기 빼기 50, 그 운서 해가 돼야 안 돼? 해가 되죠? 네가 좀 해가 된다고. 해가 돼. 이상소였어. 미안합니다. 자, 1 넣어주면은 1 더하기 1 빼기 2에서 성이 돼야 안 돼? 된다고. 해가 됩니다.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4 빼기 6은 2 해서 대국이 돼야 안 돼? 안 되죠? 안 갔잖아, 이거. 해가 안 됩니다. 너무 쉽지? 한 번 더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붙여서 하겠습니다. 배우와 한근 나와 있어. 해나 근이나 같은 말입니다. 같은 표현입니다. 한근 해 나와 있어. 뭐 해라고? 대입하라고. 이거를 대입합니다. 일단 대입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란 말이야. 됐죠? 이 식을 만족하는 A값 구하래 마이너스 3.
쉽지? 해 나오면 뭐하라고? 대입하라고.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. 그럼 만약에 이 식처럼 근이 두 개 나와 있다. 어떻게 하면 돼? 둘 다 대입하면 돼. 한 번에 두 개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 대입해서 식 하나 줬고 2 대입해서 식 하나 줬고 그 문자 A, B 두 개씩 두 개니까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지.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다. 한 근이 문자로 주어졌을 때 기억나? 한 근이 숫자든 문자든 주어져 있으면 뭐 하라고? 대입하라고. 이 숫자든 문자는 동일합니다. 알겠죠? 이 한 근을 알파라고 읽는다. A라고 쓰면 안 됩니다.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그리스어 알파벳이고 수학에서 꽤 자주 나오니까 이걸 제발 좀 A, B, R, D로 바꿔 쓰지 마세요. 두 개 구분해 써야 됩니다. 연습하세요. 알파라고 할 때 이 알파를 대입한다.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 = 0 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구하래. 양변을 알파로 나눕니다. 이 형태를 기억하세요. 오케이?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면은 알파 더하기 4 빼기 알파분의 2 = 0 되는 거 보이나? 그럼 이 4만 넘겨주면은 좌변에 남는 게 저 식과 똑같이 나오지.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문제를 낸다. 이렇게 할 줄 아냐 묻는 거라서.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 완전 쉽지.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한 건 알파니까 대입해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은 요거랑 또 비슷한 게 나오겠지. 그거 가지고 곱셈 공식 쓰면 된다. 혹시 벌써 까먹은 거 아니겠지? 서영아 이거 알아 몰라 이거? 알지? 이제 여러 번 했잖아. 특히 여러 번 했잖아. 헤헤. 까지 해서 4개 유형을 둘둘둘둘 풀고 잠깐 대기합니다. 빨리 풀어서 하나씩 더 풀고. 자, 그 다음 5번 봅시다. 이제 방정식을 풀 거다. 이 앞에까지는 방정식의 의미를 알아봤고 방정식의 해가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알아봤는데 이제 식이 나왔을 때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할 겁니다. 그걸 방정식을 푼다고 하죠. 첫 번째 기본 형태는 어떤 두 수나 식이 곱해서 0일 때 발생하는 성질을 이용할 거다. 곱해서 0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0이 돼야 성립하지.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0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. 따라서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. 이걸 이용해서 풀 거다. 오케이?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-1, x 플러스 2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이꼴 0이라면은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반드시 0이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앞에 게 0 되는 x값은 넘겨서 1일 것이고 뒤에 식이 0 되는 x값은 넘겨서 마이너스 2일까 아이가. 그래서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.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또는으로 연결해야 된다. 한글로 또는 적거나 영어로 오라 적거나. 근데 중학교 때는 컴마를 찍어도 뭐 틀렸다고 하진 않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엄밀하게 구분하니까 오알로 적으세요. 또는이나. 알겠지?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는데 매번 이렇게 다 적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찾는 방법. 요 뒤에 거 부호 바꿔서 버렸습니다. 뒤에 거 부호 바꿔서 버렸습니다. 오케이. 만약에 이렇게 생긴 두 개씩이 곱해져 있다면은 요 뒤에 거 부호 바꾼 거에다가 앞에 걸 나눠서 이게 근이 됩니다. 뒤에 것도 3분의 2가 된다고. 안 되겠어? 기억나죠? 따라서 이것 또는 이게 해가 되는 경우는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3 = 0이어야 여기서 마이너스 2, 여기서 3이 나왔겠지. 맞죠? 이제 대입하는 거 아니다. 식 세우는 거다. 식 가지고 바로 근을 계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. 완전 쉽지. 자, 이제 식이 저렇게 곱의 형태로 예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돼 있을 거거든. 보통 2차 방정식은 저렇게 전개되는 형태로 2차 항, 1차 항, 상수항 이렇게 모든 항이 다 있는 식을 줄 거다. 이걸 정리해서 어떤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들 건데 그렇게 어떤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지. 이거 하려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열심히 했던 거다. 그러면은 곱해서 3, 곱해서 마이너스 2, 곱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지. 곱해서 3 되는 거는 일단 1하고 3밖에 없지. 뒤에 오시는 거는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2, 2, 마이너스 1,
마이너스 2, 1. 네 가지가 있겠지. 지원아, 재미없어? 재밌어? 그래? 뭐 알겠니, 지원아? 뭐 알겠니? 꽤 좋은데. 마이너스 어디? 위에지. 어차피 네 목소리 저기 마이크 여기 있어서 안 들었을 거야, 아마. 이렇게 얘기했지? 그럼 1 빼기 6에서 마이너스 5 된 거 알겠나? 그럼 저것 때는 어떻게 적는다고? 옆으로 x 마이너스 2, 3x 플러스 1 이렇게 적고, 이제 고병틀을 만들어줬네? 따라서 앞에 기형이거나 또는 뒤에 기형일 것이고, 은서야, x 얼마? 그렇지. 대우가 x 얼마? 뭐라고? 이렇게 말한 거 맞지? 뭐 이상한 이형 같은데. 또는 이로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. 두근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래. 따라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은 3분의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. 알겠냐고? 두 개, 바로 이어서 할게. 7번 유형 봅시다. 2차 방정식에 한 근 나왔어. 서영 뭐 해야 돼? 그렇죠. 대입합니다.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. 대입해주면은 저 주어진 식은 2 더하기 3 더하기 a 이꼴 0 되는 거 알겠지? 보면 a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오죠? a가 구하라네 마이너스 5. 다른 한근 구하래. a가 밝혀졌기 때문에 a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적어주면은 식이 다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있잖아. 따라서 곱해서 2, 곱해서 마이너스 5, 곱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들을 찾아보자. 이 앞에는 2니까 1, 2밖에 없을 것이고, 은서야 얼마 적으면 될까? 1, 5 적고 마이너스는 어디 붙이면 될까?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말하는 거 맞아? 2 빼기 5에서 마이너스 3이죠. 그래서 옆으로 적어주면은 x 플러스 1, 2x 마이너스 5가 되고, 서영아 x 얼마? 지환아 x 얼마? 2분의 5죠. 두 개는 또는으로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. 그런데 다른 근이라고 했고, 마이너스 1은 원래 주어진 근이니까 다른 거는 2분의 5인 거 알겠지?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, 다른 거는 2분의 5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된다. 알겠니? 여기 잠깐만. 여기까지 둘둘둘 5, 6, 7 둘둘둘 푸세요. 2차 방정식의 근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야. 그냥 방정식 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괜히 어려운 척 하려고 말을 꼬아서 보냐. 차근차근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작은 근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. 얘를 풀 수 있나 봤더니 풀 수 있네.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. 풀어가지고 근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찾아가지고 그 작은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래. 그럼 뭘 할 수 있지? 대입을 할 수가 있죠. 대입해주면 A가 구해지겠지? 그렇게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럼 저 주어진 식을 풀어. 인수분해하면 되죠? 그치?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1.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3, x 플러스 4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3인가 알겠나? 지연아 뭐가 작지? 마이너스 4. 그렇지. 딴 데 보기를 부른 거야. 이게 바로 작은 근 마이너스 4고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래. 지연아 뭐 해야 되지? 그렇죠. 마이너스 4를 대입합니다. 그럼 주어진 식은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이꼴 0이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8 넘어가서 마이너스 8 a는 2 답은 4번 이렇게 구하는 거란 얘기입니다. 알겠니? 8번 유형 밑에 두 개 풀어보세요. 자, 2차 방정식의 중근입니다. 원래 2차 방정식 근이 기본적으로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겹쳐져서 중복되었다고 표현할 때 중근이라고 합니다.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생긴 형태를 말한다. 그러니까 x-2, x-2 똑같은 두 개씩 곱해진 경우 앞에 게 0되는 x값도 2, 뒤에 게 0되는 x값도 2 똑같지? 이런 경우는 이 방정식의 근은 2 또는 2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. 이 경우는 그냥 2라고 말하겠지? 그럼 이 방정식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 두 개가 겹쳐졌다고 해서 중근이라고 한다고. 그래서 그 중근인 경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걔는 중근을 갖습니다. 중근을 갖지 않는 걸 구하래. 뭐 하면 됩니까? 전부 다 인수분해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면 된다고.
해보자. x-1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맞지? 그럼 x 이꼴 1이란 중근 같죠? 중근을 갖습니다. 이번엔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-2의 완전 제곱식 되지? 중근을 갖습니다. 얘는 넘겨서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안 되죠? 이건 합차식이지. 중근 아닙니다. 오케이? 풀마 3이잖아. 서로 한 두 그러잖아. 안 간다고. 얘는 3, 3에서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인가 알겠니? 중근 같습니다. 얘는 풀 필요 없이 안 돼, 이거. 왜냐면 이거 제곱은 0 되어야 중근 갖는 거잖아. 완전 제곱식 만들었는데 숫자 남았잖아. 그러면 이건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 해봐야 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야. 해볼 필요도 없어. 안 됩니다. 따라서 3번, 5번이 중근을 갖지 않는다고. 알겠니? 네. 알겠습니다.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.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대답 잘하는 학생을 하면 데리고 왔어.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k-1 이꼴 0의 중근을 가질 때 언제 중근을 가지냐 묻는 문제입니다. 언제 중근을 가진댔지? 네, 완전 제곱식 이꼴 0이 될 때 중근을 갖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.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서 2차 방정식 들어오기 전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. 여기 xx인 거 보이지? 맞지?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다. 왜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겠기 때문에. 하지만 여기 1차항 개수가 6인 것으로 보아. 여기 3, 3 되어줘야 3x, 3x, 6이 될 거 아니야? 그럼 두 개 곱해서 이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? 9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지.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서 구합니다. 그럼 이 k-1이 9이므로 정리해주면은 k는 5. k 구하래 5. 답은 5번. 이렇게 푸는 거라고. 밑에 것들도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. 다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. 요 두 개의 형 둘둘 풀고 마치자.